안녕하세요. 일본 미술 프로그램 자연과 함께하는 미술 여행의 수업 안내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3에서 24차시 수업인 빛의 커튼 오로라 차시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수업의 전체 흐름과 활동별 지도 방법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실제 수업 장면을 떠올리며 차시 운영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23, 24차시는 자연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빛의 현상인 오로라를 주제로 한 수업입니다. 아이들은 오로라의 다양한 색과 움직임을 살펴보고 밤하늘을 수놓는 빛의 모습을 미술 활동으로 표현해 보게 됩니다. 앞선 차시에서 빛을 활용한 마법봉 만들기 활동을 통해 빛의 효과를 경험해 보았다면, 이번 차시에서는 자연 속 빛의 모습에 더욱 집중하여 감상하고 표현하는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수업은 총 3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활동 1에서는 오로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로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영상을 통해 오로라의 모습을 살펴보며 색과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활동도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활동 2에서는 다양한 오로라의 사진을 감상하며 오로라의 색과 모양, 느낌을 비교해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같은 오로라라도 색과 형태, 흐름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느껴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활동 3에서는 파스텔을 활용하여 오로라를 표현하는 미술 활동을 진행합니다. 아이들은 밤하늘 위에 펼쳐진 오로라의 빛을 떠올리며 색을 겹치고 문지르는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오로라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강사님께서는 이번 차시 역시 결과물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연의 빛을 감상하고 자유롭게 표현해보는 과정 중심의 수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수업의 첫 단계인 도입 활동, 오로라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아이들이 오늘 수업의 주제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오로라에 대해 알고 있나요? 이 질문은 정답을 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미지를 떠올려 보게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이들의 반응을 서두르지 말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아이들 중에는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잘 몰라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 아직 잘 모르는 친구도 있군요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오로라에 대해 설명을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아이들의 경험을 먼저 충분히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문으로 연결합니다. 오로라에 대해 듣거나 본 경험이나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강사님께서는 이 질문을 던진 뒤 발표 방법을 함께 안내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손을 들고 한 명씩 차례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말해 주시며 발표 질서를 잡아주세요. 발표가 부담되는 아이에게는 짧게 한마디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라고 덧붙여 주시면 참여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는 TV에서 봤어요, 사진으로 본 적 있어요, 하늘에 빛이 있는 것 같았어요 등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아이들의 말을 평가하거나 정답으로 정리하기보다는 그렇군요, 그런 경험이 있었군요, 빛이 있는 하늘을 떠올렸군요와 같이 반응해 주세요. 이 과정은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나왔다면 강사님께서는 아이들의 말을 부드럽게 종합해서 묶어주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로라는 하늘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깔의 빛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와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아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궁금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강사님께서는 세 번째 발문이자 안내 문장으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은 오로라에 대해 알아보고 오로라를 표현한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이 문장은 오늘 수업의 핵심을 한 번에 전달하는 문장이므로 또렷하고 천천히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활동 예고를 간단히 덧붙입니다. 먼저 오로라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다양한 오로라의 색과 느낌도 감상해 볼 거예요 라고 말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본 오로라를 미술 작품으로 직접 표현해 볼 예정입니다 라고 안내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앞으로의 활동을 마음속으로 미리 그려볼 수 있습니다. 도입의 마지막에서는 아이들의 기대를 한 번 더 끌어올립니다. 강사님께서는 지금 떠올린 오로라의 모습과 느낌을 잘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해 주신 뒤 이제 실제 오로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오로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안내하며 활동 1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활동 1을 시작하겠습니다. 활동 1에서는 오로라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오로라는 주로 어디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강사님께서는 이 활동이 오로라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감상하기에 앞서 오로라가 생기는 이유를 이해하는 활동이라는 점을 먼저 인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수업에 앞서 강사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오로라는 그냥 예쁜 빛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자연의 빛이에요. 이 한 문장을 통해 아이들이 알아보는 활동이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오로라가 왜 생기는지 설명해 주는 영상도 있는데 PPT에 링크가 있으니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PPT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PPT에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지구에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있는데 이 보호막의 이름은 자기장입니다. 다만 자기장이라는 용어는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보호막 정도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양에서 날아오는 강한 바람인 태양풍은 전기 입자이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운 과학 용어들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간단하게 태양풍이 지구의 보호막과 부딪히면 공기가 여러 가지 색깔로 빛나는 것이 오로라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지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강사님께서는 오로라는 지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한 뒤 주로 아주 추운 곳, 지구의 북쪽이나 남쪽에 가까운 지역에서 볼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세요. 이때 그래서 북극이나 남극에 가까운 나라들에서 오로라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여 주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이들과 연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로라를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세요. 아이들이 어려워요 또는 못 봐요 라고 대답하면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보기는 어려워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라고 정리해 주세요. 활동일의 마지막에서는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합니다. 강사님께서는 오로라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빛이고 주로 북극이나 남극의 밤하늘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정리해 주세요. 이어서 그리고 오로라는 가만히 있는 빛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특징도 있어요. 라고 덧붙여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다음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강사님께서는 이제 오로라가 왜 생기는지 알게 되었으니 다음 활동에서는 다양한 오로라의 모습을 사진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라고 안내하며 활동 2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활동 2를 시작하겠습니다. 활동 2에서는 여러 장의 오로라 사진을 보며
오로라의 색과 모습, 특징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강사님께서는 이 활동이 사진을 빨리 보고 넘기는 활동이 아니라 천천히 살펴보며 관찰하고 말로 표현해보는 활동이라는 점을 먼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로라 사진 여러 장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강사님께서는 지금 화면에 여러 장의 오로라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라고 말한 뒤 말하지 않고 잠시 조용히 사진을 보면서 어떤 점이 눈에 띄는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안내해 주세요. 이때 각 사진당 10초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을 충분히 본 뒤 첫 번째 관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진들을 보니 오로라는 주로 어느 시간대에 볼 수 있을 것 같나요? 아이들이 밤이에요, 어두울 때요 라고 말하면 강사님께서는 그래요, 오로라는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빛이에요 라고 정리해 주세요. 이 질문은 사진 전체를 한 번에 관찰하며 공통점을 찾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오로라를 주로 밤에만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한 뒤 아이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낮에는 태양빛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관찰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사진 속 오로라는 어떤 색이 가장 많이 보였나요? 아이들은 초록색, 보라색, 파란색, 분홍색 등 다양한 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강사님께서는 한 가지 색만 보이는 사진도 있었고 여러 색이 함께 보이는 사진도 있었어요 라고 말하며 사진 간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짚어주세요. 이제 사진을 하나씩 살펴보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강사님께서는 이제 사진을 하나씩 자세히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찰해 볼까요? 라고 말하며 활동의 흐름을 안내해 주세요. 이 단계에서는 모든 사진에 똑같은 질문을 던지기보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사진을 보며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이 오로라의 모습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아이들은 길게 늘어져 있어요. 하늘의 줄처럼 있어요. 천이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로라가 빛의 커튼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시면 아이들은 관찰한 것을 토대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강사님께서는 맞아요. 그래서 오로라를 빛의 커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세요. 다른 사진들도 보며 같은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이 사진의 오로라는 아까 사진과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아이들이 색이나 모양의 차이를 말하면 사진마다 색도 다르고 모양도 조금씩 달라 보이네요. 라고 정리해 주세요. 이 과정에서 정답을 정리하지 않고 비교 관찰 자체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진을 몇 장 더 살펴본 뒤에는 움직임에 초점을 둔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사진인데도 오로라가 가만히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흘러가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하면, 그래요. 오로라는 실제로 하늘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빛이에요. 라고 정리해 줍니다. 이제 관찰에서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합니다. 강사님께서는 이 사진들을 보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라고 질문해 주세요. 아이들은 신기해요, 예뻐요, 조용한 느낌이에요, 신비로워요 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강사님께서는 느낌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아이들의 생각을 모두 존중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전체를 묶어 정리합니다. 강사님께서는
지금 본 오로라 사진들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라고 말한 뒤, 오로라는 밤하늘에 나타나는 빛이고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으며 기다란 천이 하늘거리고 흘러내리는 모습이어서 빛의 커튼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라고 정리해 주세요. 이 문장을 관찰 결과를 교사가 정리해 주는 핵심 문장입니다. 활동 2의 마지막에서는 다음 활동으로 연결합니다. 강사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관찰하고 느낀 오로라의 색과 모습을 떠올리면서 다음 활동에서는 파스텔을 사용해 오로라를 직접 표현해 보겠습니다. 라고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본 사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오로라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라고 덧붙이면 활동 3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활동 3에서는 소프트 파스텔을 활용하여 오로라를 표현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먼저 준비물 안내가 필요합니다. 기본 준비물은 도안, 검은 도화지, 소프트 파스텔, 가위, 풀이며 파스텔이 손에 묻는 것을 불편해하는 아동을 위해 휴지를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오로라 도안은 필수는 아니며 도안을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곡선 형태로 오로라를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도안 없이도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해주면 난이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활동의 첫 단계는 오로라 도안을 자르는 것입니다. 가위를 사용하므로 안전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번에 자르기 어려워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세로 방향으로 반을 나누어 자르도록 안내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안 자르기가 특히 어려운 아이에게는 도안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곡선을 그려 오로라를 표현하도록 대체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른 오로라 도안을 검은 도화지 위에 배치합니다. 이때 도화지 하단에는 이후 꾸미기 도안을 붙일 예정이므로 공간을 비워두도록 지도합니다. 도안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 손으로 고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클립이나 집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스포트 파스텔로 오로라를 표현합니다. 오로라 도안을 따라 3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색의 파스텔로 선을 비교적 두껍게 그리도록 안내합니다. 앞선 활동에서 관찰한 오로라의 색을 떠올려 색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면 좋습니다. 배경이 검은 도화지이므로 밝은 색의 파스텔을 사용하면 표현 효과가 더욱 잘 드러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선을 모두 그린 후에는 도안을 걷어냅니다. 파스텔을 문지르는 단계에서는 방향 지도가 중요합니다. 오로라는 위로 펴져 보이는 빛이기 때문에 파스텔로 그린 선을 아래가 아닌 위쪽 방향으로만 문지르도록 안내합니다. 여러 방향으로 문지를 경우에는 파스텔이 번져 표현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한쪽 방향으로만 문지를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손으로 문지르는 것이 불편한 아이에게는 휴지를 사용해 문지르게 해도 됩니다. 오로라 표현이 끝나면 꾸미기 도안을 색칠하는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꾸미기 도안은 파스텔이 아닌 다른 채색 도구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나무는 눈이 쌓인 모습처럼 표현할 수 있으며 땅이나 눈밭 부분은 색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안내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색칠이 끝난 후 가위로 오려 붙이는 과정에서도 안전 지도를 함께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도화지 위에 꾸미기 도안을 배치하여 풀로 붙입니다. 이때 땅이나 눈밭 도안을 먼저 붙이고 그 위에 나무나 집을 배치하도록 안내하면 화면 구성이 안정적입니다. 풀칠은 꼼꼼하게 하도록 지도합니다.
선택 활동으로 배경에 파스텔로 점을 찍어 밤하늘의 별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별은 흰색이나 노란색 등 밝은 색을 사용하며 점 주변을 손이나 휴지로 둥글게 문질러 부드럽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는 선택 활동이므로 아동의 집중도와 시간 여유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활동 정리 단계에서는 자르고 남은 도안을 정리하고 파스텔 가루를 닦은 뒤 사용한 도구를 정리하도록 합니다. 활동 후에는 반드시 손을 비누로 씻도록 안내하고 다 정리된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자기 작품을 보고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이로써 활동 3 파스텔로 오로라 표현하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제작 활동이 마무리되면 작품을 중심으로 감상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때 강사님께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작품을 차분히 바라보고 다른 친구의 작품을 존중하는 태도로 감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먼저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작품을 들고 이동하기보다는 책상 위에 두고 서로의 작품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상의 첫 단계로 표현 방법에 대한 관찰 중심 감상을 진행합니다. 강사님께서는 나와 친구의 작품에서는 어떤 모양과 색깔을 사용하여 오로라를 표현했나요? 라는 발문을 제시하며 감상을 시작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막연하게 예뻐요에서 그치지 않도록 오로라의 선이 길게 이어졌는지 짧게 끊어지는지 곡선이 부드러운지 날카로운 느낌인지 한 가지 색을 사용했는지 여러 색을 섞어 사용했는지와 같이 관찰의 기준을 자연스럽게 덧붙여 안내합니다. 또한 위쪽으로 문질러 표현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빛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처럼 잘 보이나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오늘 활동에서 사용한 표현 방법이 감상으로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교 감상 활동으로 이어갑니다. 나와 친구의 작품에서 서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찾아 이야기해 봅시다 라는 발문을 제시한 뒤 강사님께서는 같은 색을 사용했지만 느낌이 다른 경우는 없는지, 같은 곡선 모양이라도 방향이나 위치에 따라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질문을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잘함과 못함을 비교하기보다는 표현 방식의 다양성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특히 똑같은 재료를 사용했는데도 작품이 모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발문을 통해 각자의 생각과 선택이 작품에 자연스럽게 드러났음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긍정적 감상과 표현 존중을 중심으로 한 감상 활동을 진행합니다. 강사님께서는 나와 친구의 작품에서 칭찬할 점을 찾아봅시다 라는 발문을 제시하며 색 선택이 인상적인 작품, 오로라의 움직임이 잘 느껴지는 작품, 꾸미기 도안이 오로라와 잘 어울리는 작품 등과 같이 칭찬의 방향을 예시로 들어주시면 아이들의 표현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때 이 작품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밤하늘에 어떤 느낌이 잘 전해지나요?와 같은 감정 중심의 발문을 함께 사용하면 표현 활동이 감정과 경험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됩니다. 감상 활동이 마무리되면 오늘 수업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강사님께서는 오늘 수업에서 오로라가 생기는 이유와 특징을 알아보고 파스텔을 활용해 오로라의 빛과 흐름을 표현해 보았다는 점을 짚어주시면 됩니다. 특히 검은 도화지 위에 밝은색 파스텔을 사용했을 때 색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는 점과 선을 위쪽 방향으로 문질러야 오로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살아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도안을 사용해도 되고 도안 없이 자유로운 곡선으로 표현해도 괜찮았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며 표현의 선택이 열려 있었음을 짚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차시 예고를 진행합니다.
강사님께서는 다음 차시에는 그림자 속 상상의 세계를 주제로 그림자를 보고 상상하여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해볼 예정입니다. 라고 안내합니다. 이어서 같은 그림자라도 무엇으로 보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간단히 덧붙이며 다음 수업에서도 관찰과 상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이상으로 23에서 24차시 수업 안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